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반대해온 주요국 정상들이 22일에서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언급만 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회원국 간 달러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 등 대체 결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페트로달러 체제 붕괴에 주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진핑과 푸틴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 아키텍처의 개혁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브릭스 회원국 간의 금융, 경제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들이 나돌았지만 우리 신문은 시 주석이 그런 외교적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예측 그대로 시진핑은 푸틴과의 만남에서도 우크라이나 위기 완화와 함께 전장이 추가 확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거론만 했을 뿐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서방 주도의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들이 서방이 주도하는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에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걸 스위프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퇴출당하면서 국제무역과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인 중국의 은행들도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서 러시아하고의 거래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올해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국의 시진핑 역시 핵심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서방 주도의 금융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중국 주도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달러 체제를 깨는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금융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공격하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을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금융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블록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달 누구나 미국이나 다른 서방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브릭스 브릿지 금융 시스템은 달러와 유로를 무기화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말하는 브릭스 브릿지 금융 시스템은 1년 안에 구축될 예정이고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금융결제 시스템은 중국이 오랫동안 소원하던 것으로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앞으로 중국도 또 다른 세계를 주도하는 양극 체제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페트로달러 체제의 붕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 미국, 이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달러 패권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가 대부분의 무역과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손을 잡고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도 미국과 사우디 간에 맺어진 페트로달러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음흉한 계략을 세웠지만 손도 대보지 못하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1971년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금퇴한 정지 선언을 하면서 달러 위상이 추락하자 이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의 파이살 국왕을 접견해서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에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해서 달러의 위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석유 개발로 가까워진 두 나라는 페트로달러 협정을 통해서 더욱 공고한 동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협정은 달러가 사실상의 세계 통화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사우디를 계속 꼬드겨 가면서 페트로달러 체제의 폐지 또는 석유 거래 시에 위안화 결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구했지만 극히 일부 쿼터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시진핑의 뜻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푸틴 역시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 북한과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활용한 무역 확대를 언급한 바 있지만 일부 교역에 불과할 뿐 다른 나라로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브릭스만의 금융 시스템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차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의 위안화 중심의 금융 시스템으로 일부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브릭스의 한 국가가 러시아의 루블로 무역을 했다 할지라도 해당 국가에서 루블화를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의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역 주체들이 루블화로 결제받기를 거부할 겁니다. 다만 중국의 위안화로는 상호 결제가 가능할 겁니다.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브릭스 어느 나라든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를 통한 국제 결제 시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 결정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간 석유 거래 등 이런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서 점차 달러 외의 통화를 쓰는 일, 그러니까 위안화 등을 쓰는 비중이 늘어난다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겠지만 당분간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기존의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중국 등 이 브릭스 국가들이 무너뜨리게 되면 당장 브릭스 금융체제가 테러 자금 등의 어두운 돈들의 회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달러 중심 세계 경제에 대해서 헨리 페럴과 아브라함 뉴만은 전방 감시망과 초크 포인트의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로 거래하는 거의 모든 은행은 미국에 있는 통신은행을 통해서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테러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징후를 찾기 위해 흐름을 모니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체제에서 분리시킨 것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도 시행할 수 있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좋은 방안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진핑이나 푸틴이 브릭스만의 결제 시스템을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자신들만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도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려는 수작으로 중국과 함께 밀어붙인 겁니다. 중국 또한 미래의 일들을 염두에 두고 적극 추진했던 겁니다. 현재 러시아의 외환 시장 거의 전적으로 위안화로 거래되지만 모든 수입을 지불할 만큼 이 통화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파키스탄의 경우에 아예 물물 교환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브릭스 관리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차례 회동을 했고 브릭스만의 금융결제 시스템, 또 이를 받쳐줄 자신들만의 신용평가 기관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일부 유조선에 대한 재보험을 위한 회사도 만들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대체할 지불 시스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푸틴은 브릭스 국가들끼리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인도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브릭스만의 금융결제 시스템이 생기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는 오직 중국뿐일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브릭스 체제 안에서 대외 무역의 주류를 차지한다면 몰라도 그들 국가들이 중국 무역에서 갖는 비중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페트로달러 체제는 굳건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 브릭스 결제 시스템이 위안화 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인도는 브릭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페트로달러 체제 역시 굳건하게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규모보다 현재 이 서방 주도의 국가들과 무역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브릭스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정착하기도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지난 2022년 12월 초순에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중국 아랍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동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릴 계획을 밝히면서 위안화 원유 결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패권의 중요한 축인 페트로달러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러자 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이 이 발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답변보다 시진핑 연설을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보도해야 될 언론이 바로 신화사 통신인데 아예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에서 시진핑 연설 다음날 올린 공동성명에도 이 원유 결제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왜 그렇게 연설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이 회의에 위안화 원유 결제를 호기롭게 제안을 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겁니다. 시진핑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당연히 합의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미리 발설하고 말았던 겁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외교를 잘 모릅니다. 그 실체가 이미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브릭스 금융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오직 중국과 러시아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3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